전화로만 얘기하면은 그 정보가 전부 다 맞지 않는 정보가 될 수 있다 보니까 몰랐다 아니면 그건 얘기 안 했다 그건 반영 안 되지 않았냐. 그러니까 실크 도배 32평형 얼마라고 보지 마시고 그거에 따라서 도배에 있어서의 퀄리티가 너무 많이 달라지거든요. 생각보다 많은 사례인 건데요. 고객님이 원하는 집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생각하는 집하고 똑같이 맞아줘야 되는 건데 각자가 생각하는 게 다른 상태에서 이쁜 집이 나올 수 있을까요? 라고 했을 때 그건 절대 아니죠. 안녕하세요. 플레어 디자인 한재범 대표입니다. 오늘은 인테리어 이렇게 준비하면 호갱된다 5가지 대표 사례에 대해서 한번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영상들 한번 살펴보시고 인테리어 준비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여기 해결책도 같이 제시되어 있으니까요. 혹시라도 자신이 호갱이 아닌지에 대해서 자가 검진도 좀 하시면서 좀 끝까지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익했다 싶으면은 밑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3대 요소 잊지 말고 꼭 눌러주세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디자인 맞죠? 네, 맞습니다. 저 31평 전체 인테리어 알아보고 있는데 금액이 어느 정도에 진행 가능할까요? 31평이면 평당 100만 원이면 전체 다 인테리어 가능할 것 같아요. 평당 100만 원이요? 네네네. 그러면 진행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제가 문자로 주소 남겨놓을 테니까요. 제가 그쪽으로 해서 만나 뵙는 걸로 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 잘 살펴보셨죠? 우선 해결책부터 먼저 말씀드리면은 전화로만 상담하지 마시고 반드시 방문 면접을 받아보셔라 라는 거를 좀 해결책으로 말씀드리고 조금 더 할 수 있다 실측하고 상담을 받아봐라 라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고객님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전화로 얘기하면은 많은 정보를 빠른 시간 안에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저는 X라고 좀 판단이 되는 게 전화로만 얘기하다 보니까 업자 입장에서는 사실 그 내용에 대한 정확성을 보증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면 핑계댈 수 있는 게 너무 많거든요. 몰랐다 아니면 그건 얘기 안 했다 그건 반영 안 되지 않았냐. 이게 인테리어라는 게 이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핸드폰처럼 완제품이 아니다 보니까 가변적인 계획이라든지 기획이라든지 반영될 수 있는 요소들이 너무나도 많다. 그러다 보니까 전화로만 얘기하면은 어떻게 보면 정말 많은 시간을 쏟으는데도 그 정보가 전부 다 맞지 않는 정보가 될 수 있다 보니까 사실상 그런 정보는 아예 모르고서 차라리 방문 면접을 조금 더 시간을 들이더라도 받아보시면서 접근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인테리어 호갱을 안 될 수 있는 방법이다 라는 걸 첫 번째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고객님 지난번에 실제 갔다 온 거 토대로 해서 견적서 작성해봤는데 총 견적식은 3,100만 원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그럼 여기에 그때 제가 카페 느낌 나는 쪽타이 시공도 들어가요? 네,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럼 저희 바닥재는 혹시 바닥재 진짜 좋은 거 쓸 거예요. 이전에 제가 사진 첨부드린 맞아요. 그대로 거의 똑같은 바닥재 찾긴 찾아가지고 그냥 거기 동일한 걸로 해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진행 바로 하시는 거죠? 네,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럼 계약서 관련해서 좀 준비 좀 해놓고 갈게요. 두 번째 사례 보는 것들도 꽤나 많았었던 것 같아요. 경험상 봤을 때. 대신 여기서 해결책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인테리어 공부를 반드시 공부하고 상담을 좀 진행을 하셔라. 그럼 인테리어 공부를 좀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면은 이거 보시는 것처럼 네이버에서 셀프 인테리어 카페 관련해서 인테리어 관련된 정보들도 매우 많고요. 유튜브도 요즘엔 너무 잘 돼 있잖아요. 물론 저희 채널도 마찬가지겠지만 유튜브에서 인테리어만 검색을 해봐도 무수히 많은 콘텐츠들이 좀 있을 수 있어요. 세 번째로 요즘 인테리어 관련해서 책자 같은 것들도 여러 책자들이 좀 많다 보니까 사실 평생에 한두 번 하는 상품이잖아요. 구매하는 상품이다 보니까 좀 관련 지식들을 반드시 먼저 좀 숙지를 먼저 하시고 견적서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총 금액이라든지 어떠한 굵기, 공정별 금액만 보시면 되는 게 아니라 각각에 있어서의 공정에 있어서의 아이템이 어떻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시공을 또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좀 꼼꼼하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도배라고 한다면 그냥 실크 도배 32평형 얼마라고 보지 마시고 어떤 실크 도배를 하는지 어떤 브랜드를 쓰는지 그다음에 시공에 있어서는 벽지를 뜯고서 시공을 하는 건지 혹은 벽지를 뜯고 나서 퍼티라고 해서 면을 바르게 하는 작업이 포함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그럼 만약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 면에 몇 사람이 들어와서 작업을 해주는지 등등에 대해서 그거에 따라서 도배에 있어서의 퀄리티가 너무 많이 달라지거든요. 근데 도배 하나만 봐도 그런데 욕실이라든지 부엌이라든지 등등등 공정별로 있어가지고 시공법 그리고 자재 그리고 브랜드별로 해가지고 가격들이 어떻게 다르고 어떤 특장점들이 있는지는 견적서 관련해서는 세부적으로 요구를 하셔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고객님. 잘 지냈어요? 네, 안녕하세요. 커피 샀는데 좀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 그 네. 공사 관련 미팅은 언제 진행하나요?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아가지고 그냥 바로 진행하면 될 것 같아요. 자재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잘해드릴게요. 저희 뭐 걱정되거나 그런 건 없으실 것 같아요. 그때 뭐 사진 보여드린 그 정도 수준으로는 당연하죠. 그보다 더 이쁘게 가능하죠. 피부 훨씬 더 좋아지셨는데요? 아, 그래요? 네. 식사하셨어요? 아니요. 생각보다 많은 사례인 건데요. 인테리어에서 반드시 받아야 되는 서비스라고 하면은 우선 3D 도면 관련해서 서비스는 반드시 받아보셔야 되는 거고, 두 번째로 공정표 관련해서도 관련 내용에 대해서 반드시 받아봐야 됩니다. 이 외에 있어가지고 기타 안내 내용이라든지 그 업체에 있어서의 계약서 서류라든지 견적서 서류라든지 다른 행정 서류들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무형의 자산이다 보니까 앞서 있는 내용에 대해서 서비스적인 것들도 무형의 자산인데, 그나마 이것들을 유형화 시켜가지고 고객님이 원하는 집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생각하는 집하고 똑같이 맞아줘야 되는 건데, 그 맞아지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간접적인 서비스로서 최대한 맞춰 나가야 되는 작업들을 반복해야 돼요. 그냥 이쁘게 해드릴게요, 사진하고 똑같이 해드릴게요 라고 하면은 고객님이 생각하는 똑같이 하고 업자들이 생각하는 똑같이가 너무나도 다를 수가 있습니다. 각자가 생각하는 게 다른 상태에서 이쁜 집이 나올 수 있을까요? 라고 했을 때 그건 절대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간접적인 서비스로서 제안서는 잘 살펴봐주는지, 혹은 3D는 만들어주는지, 공정표는 만들어주는지, 그 다음 작업지 시서에 대한 내용들은 세부적으로 나한테 제공이 되는지에 대해서 반드시 업체한테 확인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검증을 한 다음에 계약을 꼭 진행을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꼭 짚고 넘어가 볼게요. 안녕하세요. 오늘 그 계약서 작성하는 날이거든요. 이거 확인하시고 여기다 밑에다가 설명 한 번만 부탁 좀 드릴게요. 완공 시기랑 이런 게 적혀 있지가 않은데 지난번에 그 얘기 나왔던 것처럼 해가지고 5월 말에 다 완료될 예정이거든요. 잔금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고객님 편하신 대로 좀 해드릴게요. 여기 밑에다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네, 잘 해주실 거죠? 아유, 당연하죠. 네. 네 번째 사례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쓰는 계약서라고 생각해서 그냥 쉽게 넘어갈 수도 있는데요. 좀 해결책부터 얘기하면은 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될 내용들에 대해서 꼼꼼하게 확인을 하고 계약을 하셔야 된다. 계약서에 꼭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내용이 어떤 게 있냐? 시작하는 날짜, 완공하는 날짜에 대해서는 반드시 기재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고요. 이제 대금 결제 관련해서 몇 퍼센트 비율, 얼마 정도의 비용을 언제 어떤 조건부로 해서 입금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도 반드시 기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이제 지체 상금 에 대한 내용 등 공사를 못 마칠 시에 있어서 고객님이 어떤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도 이제 계약서에 좀 작성돼서 반영을 해야 된다. 사실 이 밖의 내용에 대해서도 더 많은 내용들이 많은데, 공정관리위원회에서 인테리어 표준계약서에 있어서 양식을 좀 다운받아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두 번째로 대한상사중재원에서도 이제 인테리어 표준계약서 관련해가지고 또 표본이 될 수 있는 계약서 양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개의 양식만 좀 버무려가지고 받으시는 업체에 있어서의 계약서 내용을 좀 살펴보시면은 계약서 내용에서 어떤 게 더 반영을 해야지 문제가 더 없겠구나, 혹은 계약서 내용에 이거는 좀 빼야지 어떻게 보면은 문제가 좀 독소 조항이 될 수도 있겠구나, 그 두 개에 있어가지고 표준 계약서는 반드시 보고서 계약서 검토를 하셔라 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대표님, 제가 주말에 온라인 플랫폼 통해서 견적을 한번 받아봤는데요. 여기서는 그 2,100만 원에 제가 요구한 조건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저희 그 견적 금액으로 다 진행이 가능한 게 맞나요? 2,100만 원에 할 수 있어요. 도배 한 100만 원에도 할 수 있고. 네, 타일도 200 정도로 나왔는데 다 할 수 있어요. 정말 문제되는 거 없겠죠? 그렇죠. 준비해 놓을게요. 다섯 번째 사례 같은 경우에 있어서의 해결책은 인테리어 견적 그룹을 나눈 다음에 견적 그룹별로 비교하고 그걸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 예를 들어서 인테리어라고 하면은 본인이 바닥에 에폭시를 뿌리거나 본인이 직접 타일을 붙이는 이 셀프 인테리어에 있어서의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직접 작업자들을 수배하고 시공하시는 분들을 일정들을 잡아가지고 본인이 직접 공정관리를 하면서 그 리스크를 안는 부분에 대한 이제 그룹이 좀 나눠져 있고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업체를 통해 가지고 진행하는 방법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턴키
턴키 업체 또한 한 3가지 정도로 좀 나눠질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업체 같은 경우에는 직접 인테리어를 철거라든지 도배라든지 직접 인테리어를 하시는 분들에 있어서 인테리어 업체들도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 브랜드에 있어서 매뉴얼화된 부분에 있어서의 인테리어 상품들을 취급하는 브랜드가 있고요.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모든 서비스라든지 인테리어라든지 100% 다 커스터마이징으로 해서 고객 맞춤형으로 인테리어에 해주는 업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각각에 있어서의 장단점은 있는데 가장 비용적으로 저렴한 부분에 있어서는 첫 번째 그룹 직접 인테리어를 하면서 몸으로 직접 움직이면서 단가를 원가를 절감시키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직접 뛰면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퀄리티가 아무래도 조금 더 떨어지고 어떠한 기타 부가적인 서비스, 뭐 예를 들어서 디자인 제안서라든지 3D 도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약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원하는 집에 있어서 좀 느낌이 좀 안 나올 수도 있는 단점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대기업 매뉴얼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좀 보편적인 부분에 있어서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파리바게트라든지 빵을 사러 간다고 했을 때 정말 맛있는 빵을 기대하면서 가지는 않잖아요. 그냥 합리적인 가격에서의 합리적인 서비스를 좀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장점도 있지만, 아무래도 좀 취급하는 담당자라든지 어떤 디자이너에 따라서 좀 어떤 분은 너무 잘하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은 너무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좀 그 부분에 있어서의 편차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가격적으로 좀 너무 비싼 부분이 좀 단점이 될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고객님이 좀 원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맞춰서 설계하고 디자인할 수 있다라고 좀 판단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턴키 업체들 중에서도 이렇게 3가지 그룹으로 나눠가지고 들어가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그룹에 있어서의 인테리어 견적을 뭐 디자인 업체한테 가져가가지고 이 견적이 이런데 왜 다르냐라고 얘기를 한다던가, 혹은 두 번째 대기업 매뉴얼 브랜드에 있어서의 견적을 가지고 어떤 첫 번째 업체한테 가가지고 이 견적을 이거대로 해달라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장단점이 너무나도 다르고 특성들이 다르다 보니까 시청자분들이 원하시는 예산대가 어느 정도고 이제 각각에 있어서 그룹별로 해가지고 설정을 하고 선택해가지고 견적을 동일한 그룹에서 받아보셔야지 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라고 해서 좀 말씀 한번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인테리어 준비하면서 자칫 잘못하면 호갱이 될 수 있는 5가지 사례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그 5가지 사례에 대한 해결책들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여러 정보들 토대로 해가지고 좀 인테리어 관련해서 준비하시는데 어려움이 좀 없었으면 좋겠고요. 사실 이외에도 너무나도 좀 드리고 싶은 말씀도 많고 알려드리고 싶은 말도 많은데 이 이상으로 되면 너무 TMI가 될 것 같으니까요. 이 밑에 댓글로 해서 좀 써주시면은 제가 최대한 친절하게 자세하게 좀 안내 드릴 테니까요. 이번 영상을 좀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플레어 디자인의 한재범 대표였습니다. 사례들 영상들 혹시 대표님이 직접 해드릴게요. 사기치신 거 아니에요? 제가 그럴 리가 없죠. 이 바닥이 얼마나 좁은데 제가 목숨 걸고 하지 않는 이상 좀 그런 일은 전혀 없으니까 지랄만부터 자꾸 그러시는데 또 악감정 있으시면 그냥 직접적으로 말로 해주시면 술이나 한잔 하시고 뭐 믿지 마세요. 이거 연출이에요. 실제 저한테 오시면 제가 이 나쁜 사례가 아니라 해결책 중심으로 해가지고 좀 제시해드릴 수 있으니까요. 플레어 디자인 연락 주세요.